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예림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2024 수능 영어 1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사실 이 유형은 많은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일수록 방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심경변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전략과 어법 포인트까지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피터가 발렌타인데이에 아내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만 예상과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통해 어법과 독해 실력을 동시에 키워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9번 문제의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피터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피터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It was Valentine's Day on Friday, and Peter was certain that his wife Amy was going to love his surprise. 금요일은 발렌타인데이였고요. 피터는 대절 이하를 확신했습니다. Peter was certain, 무언가를 확신했다라는 거죠. Peter was certain that, 대절을 피터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의 와이프인 에이미가 하고 따라오는 경우에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걸 의미합니다. 동격이라고도 하죠. 그의 와이프인 에이미가 그가 준비한 뜻밖의 선물을 좋아할 것이다. be going to가 was going to로 쓰였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정된 계획이나 확신을 나타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Peter has spent a long time searching online for an event that would be a new way to spend time with Amy. spend time ing라고 하면 뭐뭐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죠. had spent 과거 완료 시제로 피터가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벤트를 검색한 거죠. 그리고 그 이벤트는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새로운 방식이 될 거예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에이미와 시간을 보낼 새로운 방법인 이벤트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찾았다고 합니다. He had finally found the perfect thing for her. 그 검색의 결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아내를 위한 완벽한 것을 찾아냈어요. 그 완벽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She often told him that she'd like to go to places she had never visited before. And he was absolutely sure that she would love going to the new 5-star restaurant downtown. 사용식 동사는 나올 때마다 주목하는 게 좋은데요. told, 사용식 동사, 특징은 목적어가 2개 나오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형태 확인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그녀는 종종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절 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장소라는 건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고요. 그녀가 이전에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종종 했었고,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확신을 했어요. 대절 이하의 내용을 확신했다는 거겠죠. 그녀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는 걸요. 이 새롭게 생긴 시내에 있는 5성짜리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요. 그러니까 피터의 이벤트는 시내에 새로 생긴 5성짜리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는 거였네요. He smiled. 그가 웃었어요. As he called the restaurant and asked for a reservation for Friday. as는 접속사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레스토랑에 전화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예약이 되는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ask for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은 예약을 요청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미소 지으면서 전화 걸고 있었는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his smile quickly disappeared when he was told that the restaurant was fully reserved. 그의 미소가 금세 사라졌죠.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사용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었을 때인 거죠. 사용식 동사의 수동태의 경우에는 목적어 하나 뒤에 남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레스토랑이
완전히 이야기 찼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미소가 금세 사라졌다. That's too bad, he said quietly. 아, 그거 참 안 됐네요. 그거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그가 조용하게 읊조렸습니다. I thought that I had found the right place.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대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 have found the right place. 정말 딱 적절한 곳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19번 문제는요. 주인공인 피터의 심경 변화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경 변화 문제를 풀면서요. 일단 선택지에서 변화한 뒷부분의 심경을 먼저 찾습니다. 마침 읽은 김에 보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서 심경이 어땠죠?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언제? 무엇 때문에? 레스토랑이 꽉 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인이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아 너무 안타깝게 됐네요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봤더니 일단 실망한 거를 먼저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선택지에 indifferent, 무관심한 상태가 아닙니다. 2번 선택지에 disappointed, 실망한, 이거 맞죠? 실망했습니다, 지금. 3번, satisfied, 만족한, 이거의 반대여야겠죠? 4번, discouraged, 낙담한, 이것도 괜찮습니다. 5번에 joyful, 신이 난, 지금 신이 난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3개의 선택지를 제하고 이제 앞에 선택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초반에 피터의 심경은 어땠었죠? 2번 선택지, confident, 자신만만한, 확신에 찬,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줄부터 Peter was certain, 확신했죠. 자기가 준비한 이 깜짝 선물을 아내가 좋아할 거다. 그 근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검색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완벽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 아내의 취향도 확실히 알고 있었죠. 부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긴 가본 적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러다 보니 그가 전적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새로 생긴 5성급 식당에 함께 가는 걸요. 이걸 찾고 나서는 전화 예약을 하면서 막 웃기까지 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약이 다 차 있었다. 앞부분은 자신에 찬, 확신에 찬, confident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 앞을 확인해 봤더니 jealous, 질투하는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4번 선택지도 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경변화 유형도 같이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해요. 18번부터 시작해서 19번 아직은 비교적 쉬운 부분인데요. 심경변화 유형에서는요.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의 심경, 즉 감정이 변화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분이 바뀌고 있는지 그 사건과 반전에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특성상 그런 표현, that's too bad와 같은 혼잣말이라든지 회화 표현을 통해서도 글이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때그때 새로운 표현은 꼭 알아두고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인물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서, 즉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되겠죠. 형용사라든지 그리고 그 주인공의 행동을 알 수 있는 동사라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꾸미는 부사라든지 이러한 감정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를 평소에 많이 공부해 두셔야겠습니다. 평소에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회화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선택지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심경변화 유형에 나오는 선택지를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연습 삼아 2024년에 고3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의 선택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요. 완전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에 등장한 문제가 내신고사로 변형이 돼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시험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18번이라든지 19번이 비교적 쉽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잘 읽어보질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이 심경 변화 문제를 주관식으로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한다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를 떠올려서 적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좀 단어를 많이 공부해 두면 좋겠죠? 복습 삼아서 2024년 6월과 9월에는 어떤 선택지들이 등장했는지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구별하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6월의 1번입니다. frustrated, 좌절한, grateful, 감사한, disappointed, 실망한, envious, 부러워하는, hopeful, 희망에 찬, thrilled, 아주 신이 난, encouraged, 힘이 나는, ashamed, 창피한, 부끄러운, fearful, 두려워하는, indifferent, 무관심한. 2024년 고3 9월 모의고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m, 차분한, delighted, 기쁜, pleased, 기분이 좋은, 기쁜, indifferent, 무관심한, anxious, 불안해하는, relieved, 안도한, joyful, 기쁜, disappointed, 실망한, bored, 지루한, satisfied, 만족한. 이렇게 복습해 보았고요. 11월 선택지는 앞에서 봤죠. 11월 선택지도 한번 빠르게 볼까요? relaxed, 안도한, indifferent, 무관심한, confident,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disappointed, 실망한, 낙담한, confused, 혼란스러운, satisfied, 만족한, jealous, 질투하는, discouraged, 낙담한, embarrassed, 당황한, joyful, 기쁜.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나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도 보이죠? 3번 다 등장한 단어가 disappointed, 그리고 indifferent, satisfied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3개의 기출을 보았을 뿐인데도 벌써 빈출 단어가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학년별로 꾸준히 해오고 있다면, 그리고 문제집도 풀고 있다면 심경변화 유형에서 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심경변화 유형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변형 문제 한 문제 연습해 볼까요? 위 글에서 주인공 피터의 심경의 변화를 물었는데요. 그 글을 바탕으로 주제를 생각해보면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요? 1번 How to find the perfect Valentine's Day gift. 완벽한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찾는 방법. 2번 Why flexibility is essential when plans go wrong. 계획이 잘못됐을 때 유연성이 중요한 이유. 3번 How unexpected obstacles can ruin a perfect plan. 어떻게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이 완벽한 계획을 망칠 수 있는가? 4번 The challenges of making last-minute reservations. last-minute reservations라는 거는 막판에 딱 닥쳐서 기한에 여유가 없이 예약을 하는 걸 말해요. 시간에 쫓겨서 하는 예약의 이 어려운 점들. 5번 Tips for creating memorable experiences on Valentine's Day. 발렌타인데이에 이 잊지 못할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팁들. 피터의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이 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글이 시사하는 주제. 연습 삼아 이 중에 한번 골라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수능의 심경변화 문제를 풀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주 등장하는 어휘와 함께 꼭 알아야 할 어법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읽기 수월한 지문일수록 단순히 정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지문에 숨겨진 문법적 힌트를 학습하는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해요. 사용식 동사의 특징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용식 동사의 수동태도요.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데요. 발렌타인데이의 특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 피터처럼 예약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수능 문제를 다루며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더 키워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모두 화이팅!